의열투쟁은 이제 총도 쏘고 폭탄도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러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의열투쟁을 하게 된다.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의열투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이거 3.1운동 이후에 김원봉을 단장으로 해서 만주에서 비밀 결사로 이제 창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민간인들이라든지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좀 비판을 받은 거냐면 테러처럼 좀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일제 식민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런 어떤 그런 그 비판들이 좀 있자 이 김원봉은 자기들의 어떤 투쟁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이 신철호 선생에게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투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신채호 선생님이 뭘 쓰냐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민중에 의한 지적폭력, 그러니까 민중이 모두 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무장 투쟁을 하지 않으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 3.1운동이 있는데 3.1운동은 민중이 있었어요. 민중이 있었으나 뭐가 없었던 거죠? 폭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지 않고 뭘 들었죠? 태극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중근이 이토이 히로부미를 사살했지만 안중근은 폭력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죠? 민중 없이 혼자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독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중과 폭력이 어떻게 된다 이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열단들이 먼저 던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려는 거죠. 따라와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무장투쟁이 벌어져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무장투쟁의 대상은 친일파, 그 다음에 총독부 관리들, 그 다음에 총독부 및 그 식민통치기관, 즉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종로경찰서, 이런 경찰서들, 이런 데에만 폭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무고한 일본인들에게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암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암살에서 김원봉 역할이 누가 맡았어요? 암살. 조승우가 맡았잖아? 그 조승우랑 전지현이랑 막 이렇게 앉아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간 좀 웃기는 캐릭터의 의열단, 선발된 단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원봉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민간인 죽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민간인을 죽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총알에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시다. 절대 민간인은 뭐 하지 맙시다. 죽이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 맞죠? 그래서 의열투쟁은 일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애들이 하고 있는 그런 테러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대상이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다. 열심히 박재영, 나석주, 김익상 막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동양석식회에서 폭탄 던지고 막 총 쏘고 막 해요. 의거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의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독립되나요? 안 되나요? 일본군 총사령관을 쏴서 죽였어요. 일본군 총사령관을 쏴서 죽이면 일본 군대가 무너지니까? 아니죠. 그 총사령관만 뭐 할 뿐이에요? 바뀔 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면 민중들이 따라올 줄 아는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봉은 우리 의거 활동의 어떤 한계, 이걸로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개별투쟁에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별투쟁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총 쏘고 폭탄 던진다고 해서 독립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투쟁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면서 대중적인
대중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중적 투쟁. 그러면 얘들아, 조직적이면서 대중적인 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이 가서 총 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맞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독립군 부대.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폭탄 던지고 한 사람이 총 쏘는 거는 그 사람만의 희생이지만 여러분 30명을 이끌다가 잘못 가면 30명이 죽는 거고요. 중대장이 그 작전을 잘못 짜거나 잘못 인솔하면 150명, 16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직적이면서 대중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을 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군을 양성해야 되니까 어디를 들어간 거냐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황푸군관학교에 뭘 한 거냐면요.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해서 뭐 한 거냐면 이제 저거 한 거죠. 뭘 한 거냐면 이제 군사적 지식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지식을 다 배우고 나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열단 자체적으로 조선혁명 간부 학교라는 걸 만들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시키냐면 군사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군사훈련.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장교들을 육성하고 사병들을 모으면 독립군 부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중국 관내에 가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1938년대 후반에 1938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조선의용대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조선의용대 배웠잖아? 1930년대 후반에 중국 관내에 조선의용대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배웠는데 이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결국은 이 김원봉이 의열단 단원들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중국 지역에 있는 다른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의용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중국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의열단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본다고. 됐지? 네. 그래서 의열단이라는 게 있었다. 자, 두 번째는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의 배경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침체된 거죠, 여러분? 뭐가 침체된 거죠? 임시정부가 침체됐어요.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열었고 그 국민대표회의 때문에 다 분열되고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가 쭉 침체된 거죠. 임시정부가 쭉 침체되면서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조차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다 까먹게 됩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없어졌겠지?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임시정부가 완전히 그 침체되어 있을 때 김구가 안 되겠다. 우리도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보여줘야 되겠어. 그러면 임시정부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의회탄처럼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무슨 활동? 의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 산하에 뭘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뭘 만드는 거예요? 한인 뭘 만드는 겁니까? 애국단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의 어떤 그런 활동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봉창이 있죠. 이 이봉창은 있잖아요. 제일동포예요. 일본말도 되게 잘하고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봉창이 뭘 하고 싶었냐면요. 출세를 하고 싶었어요. 일제시대 때 출세하고 싶었으니까 열심히 뭐 일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한계는 어디서 봉착하냐면 신분에서 봉착하는 거죠. 조선인이라는 어떤 그런 차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조선인이라는 차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봉창이 조선 식민지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뼈저린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임시정부의 그 한인애국단에 써달라고 김구에게 온 거죠. 근데 뜬금없이 이봉창이 나타났기 때문에 김구 입장에서는 그 스파이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한 2달 동안 이봉창을 지켜보면서 이봉창의 어떤 그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일본말도 잘하고 우리가 일본으로 침투시키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국악 즉 천황이죠. 천황 일본 일왕에게 뭘 던져라 얘들아 뭘 던져라 폭탄을 던져라 이렇게 된 거죠. 일왕에게 폭탄을 던져. 자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는데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는데 이때 당시에 폭탄은 있잖아. 어떤 거는 잘 터지고 어떤 거는 뭐하고 얘들아 불량으로 안 터지고 이랬던 거죠. 하필이면 그 이봉창이 가지고 갔던 폭탄이 불량탄이에요. 그래서 던졌지만 뭐하지 않았어요.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나 이봉창의 이런 시도는 일본 애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이봉창이 이렇게 던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하이 사변이 일어납니다. 상하이 사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를 일본 애들이 점령한 거죠. 자, 누가 분노해야 될까요? 중국인들이 분노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까요? 상하이 누구의 땅입니까? 그럼 중국 애들이 상하이를 점령당했으면 누가 분노해야 돼, 얘들아? 중국 애들이 분노해야지, 그치? 근데 중국 애들은 워낙 땅도 넓고 걔네들의 성격상 니네가 우리나라 땅을 먹어봤자 니네가 얼마나 먹겠냐? 한 30년, 40년, 50년, 길게는 100년 있다 니네 나가겠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니네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얘네들이 그 전승 기념식을 한다는데도 다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 어떻게 웃습니까? 그 행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났나요? 이때 누가 나타나셨죠? 윤봉길 의사가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그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 및 일본 천황 생일 축하 기념 행사에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딱 던졌는데 정확히 잘 던졌죠. 그죠? 저 구룡대 같은 데다 정확히 잘 던져가지고 일본군 총사령관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누가 좋아했겠니 얘들아? 윤봉길의 폭탄을 누가 좋아했겠니?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했겠지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되게 좋아해요. 장개석이 되게 좋아합니다. 야! 윤봉길 누가 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윤봉길 의사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죠? 김구가 시켰죠. 그죠? 김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임시정부를 이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개석이 뭐라고 하냐면 야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것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임시정부 뭐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원해줘라.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에 뭘 이끌어낸다는 거야 얘들아. 뭘 이끌어낸다는 거야? 지원을 이끌어낸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때부터 다시 임시정부라는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임시정부 사라진 거 아니었어? 이봉창, 윤봉길 다 임시정부가 한 거야? 이러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윤봉길 의사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그 식민지 일본 지배에서 살기 싫어갖고 이제 중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야채 장사를 하고 그러지만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제 폭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화도 있잖아요. 김구가 시계를 바꿔차고 자기 시계를 주고 이러면서 윤봉길 의사가 뭘 남겼냐면 유서를 남겼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남겼죠. 유서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아버지는 죽어요. 근데 니네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불량스럽게 자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쭉 봤는데 우리나라 영웅들 중에 아버지 없이 자란 영웅들도 어떻게 하다? 되게 많다. 너네 엄마 밑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라? 열심히 잘 자라서 나와 같이 또 독립운동해라. 이렇게 유서에 써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자기도 국가의 몸을 헌신하면서 유서에다가 자기 자식들에게도 국가에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꼭 못 자라는 거 아니다. 엄마 밑에서 열심히 자라서 나중에 또 뭐 해라. 독립운동해라. 이렇게 유서에 써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일애국단 이 시험 문제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오케이? 됐습니까? 네.